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4차 함수이고 fx 위에 점 마이너스 1,4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fx와 L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뭘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1,4를 대입해서 미지수 a 먼저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4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f-1 하고 대입해주면 1 더하기 a 그리고 더하기 1 더하기 4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a의 값은 마이너스 2 하고 결정이 돼서 f'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 한번 구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해주고 2ax인데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1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L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 x 하고 쓰고 마이너스 1,4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하고 다시 이 fx는 어떤 점에서 다시 만나는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다시 연립해 보겠습니다. 다시 연립하면 x 4제곱 해주고 x 4제곱 a는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는 하고 연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 4제곱 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다시 정리하면 x제곱 x 더하기 1제곱 x 마이너스 1제곱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도 접하고 1에서도 접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정적분 하셔도 되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렸더니 어떻습니까? 이 부분 넓이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접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접점은 1이구나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4차 함수 넓이 공식 이거 잘 안 쓰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분의 1 곱하기 최고창의 개수 1이고 간격의 차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5제곱 해주니까 약분하고 나면 15분의 6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8번은 정적분과 넓이 문제로 4차 함수 넓이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실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킬 때 이 함수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닫힌 구간 1, 2에서 최소값, 닫힌 구간 4, 5에서 최대값이 모두 2로 같다고 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이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키는 스몰 ab를 찾아서 함수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a 어떻습니까? a의 부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양수일 때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일단 여기 어디가 x축인지는 관심이 없고 여기가 0, 여기 x좌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 1, 2 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주기가 2인 주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 4, 5 구간 5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닫힌 구간 1, 2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의 최소값 얘기하고 닫힌 구간 4, 5 하면 여기하고 여기 이 사이에서 최대값 얘기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닫힌 구간 1, 2에서 최소값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힌 구간 4, 5에서 최대값 그러면 여기도 이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둘이 일치하지 않아서 동시에 2가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이 그래프는 조금 정리해 두고 계속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가 음수인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미 조금 색도 다 칠해놨는데 A가 음수이면 아래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X좌표 0이고 그 다음에 0은 좀 빼겠습니다. 여기가 1, 2 그리고 여기 3, 4,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하고 2에서 최소값 어디가 되겠습니까? 1하고 2에서 최소값 여기 1에서도 최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1에서도 최소, 2에서도 최소하고 일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하고 5에서의 최대값 그러면 4에서도 최대, 5에서도 최대하고 일치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일직선에 있어서 여기 함수값이 몇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까? 여기가 2구나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닫힌 구간 3분의 1, 2분의 1 했습니다.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 좀 살짝 넘어가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에서 나타난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 최대값 몇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값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준선이 몇입니까? 이 값이 사인 값이 0이 되는 곳이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뭐가 되죠?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a가 음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하고 표현되고 최소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값이 1일 때니까 a 더하기 b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b가 2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2다 라고 챙겨놓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a 찾아보겠습니다. x에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하고 f 3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3분의 1 대입해 주면 a 사인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3분의 1 파이 하고 나타나고 b는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a 그리고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3이고 루트 3으로 한번 나눠주니까 a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2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b도 구했고 a도 구했으니까 함수값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a제곱분의 b 4제곱 이것이 몇입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제곱분의 b 4제곱 해주면 a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3 하고 나타나고 b 4제곱 하면 4 곱하기 4 해서 3분의 4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f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 3분의 4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a 곱하기 하니까 2 루트 3 곱하기 사인 3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더하기 2를 해주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2 약분되고 3이 돼서 3 더하기 2는 5.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fx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네모를 쳐놨는데요.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풀겠습니까? 라지 a라고 치환해 놓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스몰 a 곱하기 라지 a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 라지 a 어떻게 뭘 정적분하라고 했습니까? 도함수의 절대값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체크해 보겠습니까? f'x는 하고 도함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2차 함수가 생겼습니까? x절편이 0하고 2인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2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정적분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구간의 간격을 자세히 봤더니 대칭축 1 해서 이렇게 3등분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이렇게 3등분 관계되는 이 넓이는 이 아래에 있는 보라색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뭘 써서 구하겠습니까?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서 구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 끌어다 써놓고 보고하겠습니다. 이 넓이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되겠습니까?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뭘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지 A 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따라서 라지 A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몇입니까? 3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구간의 간격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 하는데 2배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라지 A는 8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fx가 조금 더 미지수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8a하고 써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fx가 0 이상이면 좋겠다 했는데 이 fx 도함수 안 구해도 조금 특징이 그래프가 조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x제곱으로 묶고 x-3 더하기 8a하고 8a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3차 함수 끌어다가 문제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까만 선을 그어놨는데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x축이 아니라 y는 8a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y는 8a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간다라는 그러한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느 범위라고 했습니까?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 이상인 범위에서 fx가 0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값이 최소값이니까 이 값이 0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등분에 의해서 극소값이 되는 x좌표를 금방 또 찾겠습니다. 따라서 f2의 값이 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f2는 하고 계산을 해주면 8-12 그리고 더하기 8a가 0 이상이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8a 넘겨주고 4가 넘어가니까 a는 2분의 1 이상이 되어서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 문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상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도 썼고 3차 함수 비율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 실수 m에 대하여 절대값 그래프와 y는 m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fm, 작은 값을 gm이라고 했습니다. fm의 제곱근 중 음수인 것과 gm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값이 같을 때 fm 곱하기 gm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fm의 제곱근 중 음수인 것 하고 물었으니까 fm의 값은 양수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는데 음수인 것을 데려오고 gm의 값은 세제곱근이라 양수 음수 관심이 없겠습니다. 실수인 것은 오직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절대값 그래프하고 y는 m이 만나는 상황을 한번 그래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절대값 그래프 꼭지점이 몇이 되겠습니까?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x절편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어야 0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어야 또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y는 m이라는 직선을 제가 좀 미리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뭐가 되겠습니까? 작은 값 했으니까 여기에 x값이 gm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큰 값 x값이 fm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이 되게 하는 그러한 fm하고 gm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직선 체크하고 왼쪽 직선 체크해야 되는데 오른쪽 직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오른쪽 직선은 기울기 양수이니까 x 더하기 2 빼기 1이어서 y는 x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y는 x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왼쪽 직선은 기울기 음수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fm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fm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fm 대입하면 y값이 m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m은 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fm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넘겨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m은 m-1 하고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보다 큰 실수 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양수라는 보장을 받고 그러면 음의 제곱근 중 음수인 것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해서 루트 m-1 하고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gm도 마찬가지로 gm, m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gm 마이너스 3 하고 표현이 돼서 gm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m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의 세제곱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하고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하고 이 값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곱해주면 좋고 이것은 세제곱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6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세제곱 남고 이것은 제곱이 남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m-1의 세제곱은 하고 표현되고 m 더하기 3의 제곱과 같겠습니다. m 더하기 3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 세제곱 마이너스 3m 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1은 하고 오른쪽도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m 더하기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 세제곱 마이너스 4m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이 되는 x값, m의 값을 찾아야 돼서 조립제법 해보겠습니다. 5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 5가 되고 1이 되고 5가 되고 2가 돼서 5, 20 했더니 0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판별식의 0보다 작아서 허근을 갖겠습니다. 우리 실수 m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결국 m이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m이 5구나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찾아야 되겠습니까? f5 곱하기 g5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5 곱하기 G5를 가보겠습니다. F5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G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2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거듭제곱근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이고 f0, f1이 0인 그러한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x절편이 0하고 1이 주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 가 나를 만족할 때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건 가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0은 G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2의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 절대값 T d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대값 F 절대값 T는 무슨 함수가 되겠습니까? 이거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에서 2까지 하고 2배로 바꿔보겠습니다. 0에서 2까지 F 절대값 T 하는데 이제 0에서 2까지 양수가 들어가니까 그냥 절대값 하고 절대값 없애고 FT dt 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0에서 2까지 fx dx가 몇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3차 함수에서 x절편이 주어져 있습니다. 0하고 1이 주어져 있는데 0에서 2까지 정적 분함값이 0이다. 그러면 어떻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0이고 x절편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 1이고 만나는 다른 한 절편이 2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겠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fx 그러면 어떻게 놓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고 x-1 또 다른 x절편을 몰라서 k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적분해야 되니까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x세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k 더하기 1 x제곱 그리고 더하기 k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적 분함값이 0이다 하고 나타나는데 a는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k 더하기 1 x 세제곱 그리고 2분의 1 kx 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에서 2까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를 묶어주고 괄호 열고 2를 대입하면 여기는 4가 남고 3분의 그리고 여기는 8이 되겠습니다. 3분의 8k 마이너스 3분의 8 하고 나타나고 여기 2 들어가면 더하기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관계없으니까 a는 지워주고 양변에 3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은 하고 나타나고 4, 3, 12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 더하기 6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가 몇이겠습니까? 2k 넘어오고 4 남으니까 k는 2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2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 한번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a 그리고 x, x-1, x-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나로 가야 되는데요. 함수 gx의 모든 극소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x의 도함수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어떻습니까? 이거 도함수 구하는데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바로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gx가 어떤 함수인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x 하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x 들어가면 x-x 그리고 f 절대값 t 하고 나타나고 이거 위끝 아래끝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gx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gx가 무슨 함수라는 뜻입니까? 기함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x가 기함수면 도함수는 뭐가 되죠? 도함수는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0 이상인 부분을 먼저 조사해 보겠습니다. x가 0 이상인 부분 gx를 한번 다시 써보는데요. gx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2배의 0에서 x까지 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나타나죠? g'x는 2배의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g'x는 무슨 뜻입니까? 2배의 죄송합니다. 여기 프라임 하면 안 되겠습니다. 2배의 fx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를 어떻게 완성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랑 같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y축 대칭 이동해서 우함수가 되게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금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이 나오도록 한번 화면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데려오겠는데요. 이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만 살려서 왼쪽에다 이렇게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이어진 이 부분이 g'x가 되겠습니다. fx는 뭐가 되겠습니까? 2배에서 위아래로 조금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절편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g'x인데
0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 있고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에서 양으로 오니까 양에서 음으로 오니까 이 점은 극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에서 양으로 가는 이 점이 극소점이구나 하고 체크를 해주고, 이 점은 어떻습니까? 양에서 양으로 가기 때문에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는데 한번 쉬었다 증가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에서 음으로 가는 이 점도 극대점,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이 점도 극소점에서 극소점이 2개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이 극소점에서 나타나는 극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이 최고차항의 개수 A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극소값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G-1을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에서 극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함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G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배의 0에서 1까지 FTDT 이것을 계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여기 제가 노랗게 칠해놨습니다. 이거 뭐가 되죠? 3차 함수 넓이 공식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 공식 한번 써놓고 그 넓이 공식에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왼쪽에다 좀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몇입니까? 1이 되겠습니다. 1의 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마이너스 2분의 1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소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G2가 되겠습니다. G2는 하고 쓸 텐데요. 우리 G2 뭐라고 했습니까? G2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K를 찾았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극소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극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A를 더해서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0 마이너스 2분의 1 A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A 값은 2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fx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fx는 2x 그리고 x-1, x-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3의 값을 읽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극소값 찾아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사각형 ABCD에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그렸습니까? 삼각형 ACD의 내접원을 그렸는데 중심이 서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O의 연장선하고 만나는 점,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DE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하고 각 B에 대한 코사인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제가 조금 색을 미리 좀 칠해놨습니다. 칠해진 그림 보면서 한번 계속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밑에 있는 삼각형에 집중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떤 길이가 되겠습니까? DE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색칠해 놓은 이 삼각형의 정보로 이 노란색에서 이 분홍색으로 오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AB의 길이는 3이라고 했습니다. AB의 길이 3하고 써놓고 BC의 길이는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B 이것을 제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5분의 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뭘 쓰겠습니까? 이 길이 사이각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AC의 길이 코사인 법칙을 써서 AC의 길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C의 제곱은 하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39 더하기 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알파 하고 써주겠습니다. 루트 5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루트 5 약분하니까 3이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C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C의 길이를 찾아서 이제 이 삼각형 ACD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제가 O하고 C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삼각형 OAC 무슨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삼각형에 이거 뭡니까?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어서 이 각도 이 점각이랑 같겠습니다. 여기도 이 각이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CD가 무슨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D하고 O를 이으면 수선이 되겠습니다. 수선이 되면서 수직 이등분 AC를 수직 이등분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선을 활용하는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제가 어떤 보조선을 또 그렸겠습니까?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B하고 E도 이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각하고 이 각 서로 같다라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같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띄십니까? 여기 호 EC를 보시면 이 점각이 어디로 옮겨올 수 있겠습니까? EBC로 옮겨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점각하고 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점각을 베타라고 이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에 대한 정보가 오겠습니다. 어디에서 끌어오겠습니까? 여기에서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사인 알파는 하고 쓰면 어떻습니까? 루트 5분의 2라고 했습니다. 루트 5분의 2는 사인 알파 하고 표현되는데 사인 알파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다시 쓰면 사인 알파는 베타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이너스 하고 나타나는데 플러스겠습니다. 삼각 변환을 해주면 코사인 베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코사인 베타가 루트 5분의 2다.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되겠습니다. 여기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습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이죠? 여기가 루트 5대 2대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M의 길이 제가 여기 M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시면 AC의 길이가 2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절반인 AM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루트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2대 1대 루트 5 했는데 루트 5라고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가 루트 5면 전체적으로 몇 배 해준 셈이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5배 해준 셈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5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도 2분의 루트 5 해주면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구한 셈입니까? 맞습니다. 이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2의 길이가 나타났는데 A2의 길이가 몇이라는 셈이죠. 제가 여기다가 또 조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2의 길이가 2분의 5의 2배니까 A2의 길이는 5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점각인데 점각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다. 여기 베타여서 코사인 베타 루트 5분의 2하고 같이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DA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DA의 길이를 구하는데 제가 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 보면서 한번 같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조선들을 좀 더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 OM의 길이는 내저번의 반지름인데 2분의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하고 접점인 n을 이으면 여기도 2분의 루트 5하고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시죠? 닮음이 보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이 닮았는데 닮음비가 몇 대 몇입니까? 밑변의 길이를 주목해서 보시면 1대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몇입니까? 루트 5 접선의 길이 여기도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길이를 K라고 해서 접근을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이 길이,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대한 이 길이 2K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닮음비를 쓸 텐데요. 제가 뭘 쓰겠습니까? DA의 길이는 D5의 길이의 2배다. 그걸 쓰겠습니다. DA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 더하기 루트 5하고 표현되겠습니다. K 더하기 루트 5는 뭐의 2배라고 했습니까? D5의 2배라고 했습니다. D5는 2K에서 2분의 루트 5를 빼겠습니다. 2K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4K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K는 2 루트 5 하니까 K가 몇이 되겠습니까? K는 3분의 2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3분의 2 루트 5고 여기는 루트 5라고 했습니다. 3분의 2 루트 5 그리고 여기는 루트 5. 그러면 DA의 길이는 몇입니까? 둘이 더해서 3분의 5 루트 5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각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 각은 베타라고 했습니다. 다 끝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계산이 조금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거 제곱하기 싫어서 제가 B로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로 나눠주고 여기 루트 5만 남기고 여기 3만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대 3 하고 길이의 B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루트 5대 3 잘 쫓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루트 5고 여기가 3일 때 D2의 길이를 구해서 닮은 B로 실제로 D2의 길이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또 제가 다른 문자로 주겠습니다. 이 길이를 m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은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m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는데 이거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베타 쓴다고 했습니다. 코사인 베타 루트 5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써주면 루트 5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더하기 9 하고 계산을 해주면 3, 3, 9, 4, 3, 12 하고 빼지겠습니다. 그러면 14에서 12 빼니까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m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m의 길이는 루트 2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D2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원래 5였던 길이를 제가 3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5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D2의 길이는 3분의 5배를 해주니까 3분의 5 루트 2 하고 계산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2호 2C에 대한 원주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노란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지름 A2의 길이가 쉽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내저번의 반지름도 또 쉽게 구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1도 0이고 F'1도 0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t를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t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fx 오고 t보다 크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2ft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선대칭이 되겠습니까? y는 ft에 대한 선대칭 이동이 되겠습니다. t보다 큰 부분에서만 선대칭 이동을 하고 t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그냥 fx를 따라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x의 최대값, 이런 t에 대해서 gx의 최대값을 ht라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곳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fx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고 t에 따라서 gx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 t에 따라서 gx의 최대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fx 그래프 조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래프 먼저 보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하고 나타나고, 제가 t를 이쯤에서 잡겠습니다. y는 ft, 여기가 t가 되는 함수값 t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그대로 놓고 오른쪽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칭 이동하는 이러한 그래프, 이 연두색 그래프가 g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ht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최대값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t를 제가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오른쪽은 이렇게 선대칭 이동돼서 최대값하고 이쪽 이렇게 계속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갖고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t가 어디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따라서 t를 움직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최대값이 바뀌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함수값을 어디로 읽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올라가겠습니까? 여기 차이보다 2배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2배 올라가고 2배 올라가는데 만약에 여기가 t가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최대값이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 t에 대해서 이 최대값이 1로 끌어올려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t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기면서 최대값 그대로 이 값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최대값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t를 제가 살짝 또 좀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서 최대값이 여기가 이 극대값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극대값, 최대값 읽어주는데 어디까지 읽어주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이 내려오면서 일치하겠습니다. 최대값 일치하니까 어디까지 최대값이 극대값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극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를 또 조금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만 이렇게 꺾여 내려가니까 극대값이 여기 있는 함수값들 그대로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gx는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런 연두색 그래프 hx가 되겠습니다. ht는 이러한 연두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또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 좀 데려다가 입혀 보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또 조금 미리 색을 칠했고 보기 좋게 조금 해놨습니다. 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계속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색으로 칠한 이 파란색 그래프가 뭐가 되겠습니까? HT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HX 그래프가 되고 밑에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는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 하는데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FX를 한번 제가 hx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hx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 빨간 그래프 그대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fx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선대칭 이동한 이 함수값들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선대칭 이동하니까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쫓아가고 1에서의 함수값을 읽어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하고 x자리에 1 대입하고 더하기 2ft 하고 함수값들을 읽어주겠습니다.
0하고 2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기 극대값을 읽어주는데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읽어주고 2보다 큰 곳은 그대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x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밑에 표현한 이 그래프가 뭐가 되겠습니까? hx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네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h0하고 h2가 같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h0하고 h2가 같은가 했는데 같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h0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x축이 되겠습니까? 여기 h0이 0이 되는 이곳이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ht의 값은 합은 0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gx 우리 어떻게 하죠? 선대칭 이동해야 되는데 이 선대칭 이동하는 곳에서 미분 불능의 후보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가 되는 점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미분계수 0이어서 이쪽에서 접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접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점 두 개가 있는데 그 점에서 ht의 함수값의 합이 0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x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1은 몇입니까? 0이고 h-1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이 0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틀리겠습니다. 이제 디귿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귿은 뭐라고 했습니까? ht가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곳을 찾아라 하면은 x축 계속 움직이다가 두 점에서 만나는 곳 어디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찾았습니다. h0이 마이너스 4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h0, 0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의 함수값을 갖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x축이 되니까 얼마큼 내려왔는가 하고 묻는 건데 우리 이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아까 이 값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림을 다 지워서 한 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t였을 때 제가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는 이 값이 이쪽으로 온다라고 그렸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값하고 이 값의 차인데 결국 이 값하고 이 값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값의 차가 4인가 하고 묻는 거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뭘 쓰겠습니까? 3차 함수 그 값의 차 공식을 또 한번 써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값의 차 공식을 써서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2분의 1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갖는 x값의 차는 2가 되겠습니다. 2의 세제곱 했더니 4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4고 여기가 0이니까 0에서의 h0 함수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3차 함수의 일부를 선대칭 이동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선대칭 이동해서 경계를 움직이는데 경계를 움직이면서 최대값을 체크하고 그 최대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선대칭 유형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수열 문제고 기납적으로 정의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항이 2 이상인 수열 AN이 첫째 항이 2라고 했고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연수 K와 5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2K 더하기 M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AK, K번째 항의 값이 K다 라는 뜻이고 K 더하기 M번째 값도 항도 K 더하기 M으로 나오는 그러한 K하고 M을 찾는데 M이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K번째에서 K가 나왔으면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 K 더하기 4, K 더하기 5 다음 항의 다섯 번째 항이
이러한 등식을 만족하는가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순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열해 보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열할 준비를 하는데요. A1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변수 K하고 M이 다 나와서 그냥 라지 A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2 이상 하고 나타나고 어떻습니까? A2는 A1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은 경우는 반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3은 A2를 반으로 나누니까 2분의 1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항이 2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2 이상이 돼야 되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 이상이 되고 그리고 A3은 A2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A2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배 해주고 4를 빼라고 했습니다. 4배 해주고 4를 빼니까 2A-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봐야 되겠습니까? A3하고 A4 대소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A하고 2A-4하고 2분의 1A 대소 비교를 하는데 양변에 2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A-8이 되고 여기에 A가 되고 3A하고 8의 대소 비교하는 거랑 같겠습니다. A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 3, 12 이상이 돼서 왼쪽이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A4가 A3보다 크구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4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A5는 반으로 나눴더니 A-2하고 표현이 됐습니다. 당연히 반으로 나눴으니까 그냥 한번 공통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2는 2A-4보다 작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5가 A4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4배에서 4를 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6은 4배 해주니까 4A-8에서 4를 빼니까 1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A-12하고 A-2의 대소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3A 해주고 넘겨서 10 하면 여기 4 이상 하니까 4, 3, 12 해서 또 왼쪽이 더 크겠습니다. 그러면 A6이 A5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또 반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7은 2A-6하고 나타나고 2A-6은 당연히 반으로 나눴으니까 4A-12보다 작겠습니다. 즉 A7이 A6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고 A8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8은 또 4배에서 4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A 그리고 6, 4, 24에서 4를 빼니까 2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 대소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28하고 2A-6하고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A가 되고 1로 넘어오면 22, 6, 4, 24 해서 왼쪽이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A8이 A7보다 더 크겠습니다. 그러면 A9는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쪽 나눠서 4A-14 하고 표현이 되고 4A-14는 당연히 반쪽이니까 8A-28보다 작겠습니다. 그 말은 A9가 A8보다 작다는 뜻이고 또 어떻습니까? A10은 하고 구해보면 4배에서 4를 빼라고 했습니다. 4, 4, 16A 4배 해주면 56인데 빼주니까 6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멈추고 규칙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홀수 번째 먼저 제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항은 제외하고 A3 한번 보세요. A3하고 A5 내려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배에서 2를 뺐습니다. A7하고 A5를 보세요. 2배에서 또 2를 뺐구나. 그리고 A9도 2배에서 또 어떻습니까? 2를 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번 밑에 써보겠습니다. A2n 더하기 3은 어떤 뜻이죠? 2배에 A2n 더하기 2를 해주고 빼기 몇을 했다고 했습니까? 빼기 2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겠습니다. 홀수 번째 항들의 관계식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짝수 번째 항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2배에서 4를 뺐고 또 2배에서 4를 빼고 2배에서 4를 빼고 2배에서 4를 빼고 있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2n 더하기 2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2A2n 마이너스 4를 했구나 라고 규칙성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눈여겨 보여지십니까?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홀수 번째의 이 규칙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홀수 번째 오른쪽은 짝수인데 왼쪽에 이 첨자는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n 더하기 3하고 2배의 2n 더하기 1 마이너스 2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은 같을 수 없겠습니다. 그 같을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7부터 A9 여기서부터는 띵띵띵 홀수 번째는 후보가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A2가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A2가 2다 그러면은 A3이 뭐가 되죠? 1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체크했던 것처럼 라지 A는 4 이상이어서 2 대입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서부터 K가 나올 후보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라지 A를 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3이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체크해주면 좋다고 했습니까? 5개 밑으로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니까 A8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8까지 해서 AK 더하기 M이 K 더하기 M이 되는가 하고 체크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에 6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6이 12 마이너스 4 하면 8이어서 A4에 4가 되지 않겠습니다. 6을 넣으면 4가 돼서 여기도 안 되고 6, 4, 24, 6 안 되겠습니다. 6이 12에서 6 안 되고 8, 6, 여기는 넣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8, 6에 48 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넣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가 6이 K는 될 수 없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라지 A가 6인 경우, 즉 A3이 3인 경우 만족하는 M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은 K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5가 5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A가 몇이라는 뜻이죠? 라지 A가 7이다 라는 뜻이고 얼마큼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밑으로 5개 체크를 해주니까 여기 A10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7을 대입해주면 7, 4, 28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해준 8, 7에 56 해서 수가 너무 커지니까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지 A가 7인 경우 안 된다. 이 말은 A5는 5인 경우 만족하는 M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짝수 번째만 체크할 일이 남았는데요. 짝수 번째는 기납적으로 써놓고 가보겠습니다. A2n이 2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2n 더하기 2는 2배에 빼기 4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몇 개까지 체크하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짝수이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체크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2개의 짝수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n 더하기 2하고 2n 더하기 4를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n 더하기 2 마이너스 4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2n이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n 더하기 2는 2배의 4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배 해주니까 4n-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둘이 같다라고, 이 첨자하고 이 값이 같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2n 더하기 2가 4n-4가 되는 그러한 n이 있는가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n 오고 6이 가니까 n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찾았지만 밑에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배 하고 4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 하고 나타나고 이 첨자하고 8n-12가 같게 되는 자연수 n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n 더하기 4하고 8n-12가 같게 되는데 그러한 자연수 n, 여기는 6n이 되고 여기는 16이 돼서 그러한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찾았습니다. n 몇입니까? n이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n에 3을 대입해주면 A6이 6이고 하고 써보겠습니다. A6이 6이고 그 다음에 A8이 8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K가 6이고 M이 2가 된다 라는 뜻이고 우리 2K 더하기 M을 구해야 되니까 6이 12 해서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수열의 균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 추적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첫째 항에서 N항까지 합이 N 더하기 1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찾아가지고 접근하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SN이라고 한번 간단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항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전체가 n을 대입한 것이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제곱분의 하고 써보는데 n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AN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SN에서 SM-1 빼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SN 뭐라고 했습니까? n 더하기 1분의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n 더하기 1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n분의 2의 n-1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통분해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n 더하기 1분의 1로 통분이 되고 여기는 n 곱하기 2의 n제곱인데 n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변변 곱해주면 n 곱하기 2의 n-1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n-1제곱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분모에 n 더하기 1 같으니까 분자가 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2를 빼놔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n 곱하기 2항이 그대로 남겠습니다. 따라서 AN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n 곱하기 2의 n-1제곱 하고 남고 마이너스 2의 n-1제곱 조금 보기 좋게 n-1 하고 묶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우리 첫째 항을 조사할 텐데요. 항상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죠? 맞습니다. 이 수열은 n번째 항부터 AN으로 나타난 이 수열은 항상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항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 항은 항상 주어진 S1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n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 들어가니까 1 더하기 1분의 A1 이것은 또 오른쪽에도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2구나 하고 따로 챙기겠습니다. 여기 1 들어가면 0이니까 여기에서는 첫째 항은 이 일반항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나열해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K는 1부터 5까지 AK 나열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항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는 여기다 대입하니까 2 대입하면은 2하고 나타나고 3 대입하면 2 곱하기 2제곱 그리고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 5를 대입하면 4 곱하기 2의 4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도 좋고 항이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이 되고 8, 3, 24 그리고 16에 4를 곱하니까 6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 더해주면 몇이 되겠습니까? 이거 더하면 10이고 12를 더하면 36이고 36에 64를 더하니까 1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극소값과 닫힌 구간 0b에서 이 함수 fx의 최소값이 모두 -1로 같다고 했습니다. 양수 a와 음수 b를 구해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극소값을 갖고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적당히 하나 그려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극소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1 하고 체크해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극소값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도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f'x는 하고 미분을 해주면 3x제곱 더하기 2ax a제곱 하고 표시되겠습니다. 그러면 3, 1, a 해주면 플러스 2a 돼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그러면 3x a 그리고 x 더하기 a는 0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a하고 -a에서 그 값을 갖는데 a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3분의 1a구나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a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대입해서 0 되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0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 대입하면 극소값이 -1이다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1a를 대입하면 27분의 1a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9분의 1a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a 세제곱 더하기 4는 -1 하고 쓰겠습니다. 좌변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7로 통분하면 2하고 3하고 -9하고 나타나니까 -27분의 5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5a 세제곱 그리고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4를 넘겨주면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 세제곱은 27하고 나타나고 a는 3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a에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1하고 표현되겠습니다. x좌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3차 함수 비율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등분 표시가 미리 좀 돼 있긴 하지만 한번 표현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3하고 1 사이의 간격이 4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칸 차이 나니까 여기는 -1,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는 -5 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b에서 0까지 했는데 0이 여기 어딘가에 나타나겠습니다. -1하고 1, 중점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이하에서 최소값이 -1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1이 되게 하는 b를 체크해야 되는데 b가 바로 몇이 되겠습니까? b가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야 -1이 최소값이 되게 닫힌 구간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3이고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a는 3이고 b는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빼기 b를 구하라. 그러면 3 더하기 5는 8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3차 함수의 극소와 최소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썼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미지수 a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점 a에 대하여 점 p와 a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2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수직선이라고 하면 여기가 점 a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점 A의 좌표는 -10 하고 표현이 되는데 점 P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점 P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위쪽에서 주로 움직이다가 이쪽에서 쭉 이렇게 감소하다가 어떻다는 뜻이죠? -8에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분하지 않고 그래프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거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위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점 P의 위치 함수 그리는데 도함수인 VT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VT 함수 0하고 2에서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0인데 0에서 극대값을 갖고 2에서 극소값을 갖는 이러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t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래프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면서 간격이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3차 함수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이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따라서 적분해서 극소값 마이너스 8 활용하셔도 좋고 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그 값의 차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값의 차가 눈에 보이는 걸 이용해서 그 값의 차공식을 쓸 텐데요. 그 값의 차가 8이다 라고 놓겠습니다. 그 값의 차가 8이고 2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적분하니까 3분의 1 a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점의 차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하고 나타나서 a는 6하고 금방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6이고 우리 또 이제 뭘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점 P가 출발하는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 했습니다. 점 P가 출발해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위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처음으로 지나는 이곳의 속도는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3차 함수 비율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 등분이 되는데 여기 극소값 되는 곳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이곳의 x좌표는 몇이 되겠습니까? t는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t = 3에서 가속도를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속도 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되겠습니까? 가속도 함수는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그냥 놔두고 미분해주면 2t-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3은 하고 대입해주면 6 곱하기 3이 6 해서 2 빼니까 4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20번은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도 썼고 극값의 차 공식도 썼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두 양수 AB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증가하는 지수함수, 증가하는 로그함수가 되겠습니다. fx와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x좌표가 작은 점을 A라고 했습니다. K, K라고 주어져 있는데 곡선 GX가 이 점 A도 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K라는 직선과 GX가 제3,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K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6K제곱이 되도록 하는 ABK를 구해서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하겠구나 라는 짐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밑이 2로 서로 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스몰 b가 서로 같이 지워진다라고 하면 로그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그 2에 x 더하기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스몰 b가 없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 어떤 함수입니까? 맞습니다. 이 fx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gx는 어떻습니까? 이 fx의 역함수인 이 로그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평행이동 보시면 y는 x라는 기울기 1이라는 직선을 따라서 평행이동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x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fx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점이 라지 a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역함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이 fx의 역함수인데 gx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b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g가 어떻습니까? 다시 점 a를 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b, 여기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똑같은 간격만큼 내려와 줘야 다시 이 점 a를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gx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점 a가 되고 여기는 점 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k는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k는 이거랑 수직이니까 어딘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있으면 어디가 점 C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C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그려놨는데요. 자세히 그려진 그림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좌표를 찍어놨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k일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k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여기가 점 B가 되고 여기가 C, 여기가 점 B가 되고 여기가 C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를 제가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여기를 밑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삼각형은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위에 걸 한번 이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6k제곱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있는 삼각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B하고 있고 그 다음에 A랑 C랑 이으면 이 넓이가 몇이라는 뜻이죠. 6k제곱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이든 이 삼각형이든 어떻습니까? 높이는 A에서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라는 직선에 이르는 이 거리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뭘 한번 챙겨보면 좋겠습니까? 높이 먼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A의 좌표 뭐라고 했습니까? K, K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k에 이르는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4k는 0 해주면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분모는 1제곱 더하기 1제곱 하니까 루트 2가 되고 kk 들어오는데 k가 어떻습니까? k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k 하고 표현이 되고 조금 정리해주면 3 루트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넓이 공식에 대입해서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6K제곱은 하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BC로 놓겠습니다. BC가 되고 높이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3 루트 2K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3 루트 2 약분해주면 루트 2가 되니까 BC의 길이는 2 루트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점 C의 좌표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4K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4K 하고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1대 루트 2 해주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y는 x하고 만나는 이 길이가 2 루트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 BC의 길이도 2 루트 2K여야 되고 여기서도 이 길이도 2 루트 2K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 B는 이 GX 위에도 있고 Y는 X라는 직선 위에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 더 마이너스 4K라는 직선 위에도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세 곡선이 만나는 이 점 위에 점 B가 있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그림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그림을 또 조금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을 이 그림 위에 입혀놓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gx, y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k 이 세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점 B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k 하고 표현이 되는데 점 A에서 점 B까지 얼마큼 왔습니까?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B 하니까 B가 3K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 D의 좌표도 3K, 3K 가주니까 여기 4K 하고 표현되고 여기도 4K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점 A의 좌표하고 점 D의 좌표를 활용해서 K하고 스몰 a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왼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K, K를 Y는 fx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2의 K-A제곱 하고 표현되고 점 D의 좌표는 4K, 4K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4K는 2의 4K-A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4K 위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 곱하기 2의 K-A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의 A제곱 약분해주면 2의 K제곱은 하고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K제곱 한번 넘겨주면 2의 3K제곱은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2의 K제곱이 2의 K제곱 말고 K가 몇이 되겠습니까? 4가 2의 2제곱 하고 표현되니까 K는 3분의 2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럼 K 자리에 대입하면 2의 A제곱도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2의 A제곱은 하고 넘겨서 써주면 2의 K제곱 곱하기 K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2분의 3 하고 2의 A제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B는 어디 있습니까? K가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B는 어떻죠? 3K만큼 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B는 2 하고 또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에 2의 2제곱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에 3분의 4제곱 하고 표현이 되고 곱하기 이거 제곱하면 4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2의 b제곱 하니까 2의 2제곱 4 하고 나타나고 2의 k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의 3분의 2제곱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9 하고 남고 이거 2의 3분의 6제곱 해서 2가 3분의 2제곱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9, 4, 36, 정답은 36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지수 로그 함수의 역함수 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f-1이 0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fx를 이용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래 조건 가나를 만족할 때 g0의 30배를 곱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아래 끝, 위 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1은 G-1은 어떻습니까? -1에서 -1까지 정적분하니까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1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1의 값은 0 이상이겠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제곱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우리 항상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1까지 하고 표현을 해주고 이것은 상수니까 그냥 남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fx 하고 나타나는데 fx-1 대입하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1도 0이구나 하고 제가 위쪽에 자리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g'-1이 0이고 그 다음에 g1은 0 이상이다 라는 정보까지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gx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미리 써놨는데요. gx, fx 3차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 함수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한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2보다 작거나 같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g2가 최대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2의 함수값이 최대인데 우리 미분 가능한 4차 함수에서는 어떻습니까? 최대가 극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대값이 최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최고차항의 계수는 음수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개형들을 조금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도 0이고 미분계수 0 되는 곳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 후보가 있고 여기도 후보이지만 G2에서 극대가 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겠구나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GX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좌극한과 우극한의 차가 2가 되는 그러한 실수 A의 값은 3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차가 3이 되는 곳하고 체크를 해보면 여기 하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좌극한, 우극한 차,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는 K 하는 곳에 밑에서는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함수값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4개가 되고 여기 2개가 됐다가 다시 0개로 되겠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차이가 2 나는 곳 여기 하나 있는데 그 K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그 K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는 이 K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x절편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좌극한 우극한 2 차이 나는 곳을 체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선을 좀 미리 그어놨는데요.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4개, 그리고 여기 0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차 2 나는데 차 2 나는 곳 하나 있는데 여기 0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밑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좀 선을 미리 긋겠습니다. 여기 한 곳 있고 다시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곳 있고 여기 한 곳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불연속점 되는 곳을 미리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점에서 만나고 여기는 2점에서 만나고 여기는 0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차이 2 나는 곳 여기 음수여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2 나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0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 2 나는 곳 양의 값으로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또 있습니까? 여기도 차이가 2 나고 여기도 차이가 2 나고 여기도 차이가 2 나겠습니다. 차이가 2 나는 곳은 오직 3뿐이어야 되는데 세 군데에서 차이가 2 나기 때문에 이 그림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이 그림도 어떻습니까? 이 그림 여기 2고 하고 써보겠습니다. 여기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고 그 다음에 위쪽은 0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도 어떻습니까? 0에서 2 차이 나고 여기도 2 차이 나고 여기도 2 차이 나는 곳이 몇 군데가 생겼죠? 맞습니다. 여기도 2 차이 나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2 차이 나고 여기도 2 차이 나서 세 군데여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형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개형이 정답이라 제가 조금 크게 확대시켜 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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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다가 여기까지 2개, 그리고 여기 1개, 그리고 0개로 바뀌는 극값의 차가 극한값의 차가 2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함수값 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는 3 여기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x값은 몇이 되죠? 극대값이 되는 x좌표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함수 0 되는 점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하겠습니까? 4차 함수 비율을 써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구나 하고 x절편들의 정보를 다 가져오겠습니다. 따라서 gx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gx는 하고 써주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3번 접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가는 점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1의 세제곱 그리고 x-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g2의 함수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2에 2를 대입해주면 a 곱하기 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g2를 대입해주면 a 곱하기 339327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3이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G3을 구하라고 G0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0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는 9분의 1이었고 0을 대입하면 1이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9분의 1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a-9분의 1 곱하기 0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3 해서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싶은 값은 거기에 30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30 곱하기 g0의 값을 계산해주면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22번은 최대값을 극대값으로 해석해서 접근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